안녕하셨습니까? 고 교수입니다. 오늘은 독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독활은 하체통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하체통이라 하면은 주로 우리 몸의 이 위에 상처 부분은 상체 부분의 통증은 상체통 그러죠. 자, 머리, 어깨, 뭐 이 상체 부분, 그러나 이 복부 아래 이 하체, 다리 부분은 하체라고 볼 수 있고, 이 하체에 통증이 있을 때 보통 하체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독활은 하체 부분의 통증에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몸살이 걸린다든가 하면은 전신이 다 쑤시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뭐 어깨 쪽지도 아프고 팔다리가 전부 다 아플 수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도 이 독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체통에는 강활이라고 하는 한약을 사용을 하죠. 자, 강활, 상체통, 하체통에는 지금 이 독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본초학이라고 하는 학문, 주로 이런 생약, 즉 한약의 한방적 효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인데, 이와 같은 본초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시험 보고 뭐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서 이 하체통에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이렇게 가리키고, 또 학생들은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독활이 이 감기 몸살과 같은 이런 데도 사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내상병과 관련된 그런 외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의 침습에 의한 이런 통증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영의 부조화나 과 관련된 내상병으로 인해서 하체통이 오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경우에도 이 독활은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식물은 아라리아 콘티넨탈리스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독활 그렇습니다. 이름을 붙인 분은 기다가와라고 하는 일본 분이고, 이것은 식약처에서 출판하는 그런 생약 규격집에는 이와 같이 아라리아 콘티넨탈리스라는 학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적에 등장하는 또 독활의 학명을 보면 아라리아 코르다타 바라이어티 콘티넨탈리스라고 하는 학명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약 규격집에는 그냥 아라리아 콘티넨탈리스, 속명은 아라리아, 종명은 콘티넨탈리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릅나무과 식물입니다. 아라리아케아에라고 하는데요. 이 드릅나무과 식물에는 드릅나무도 들어있고 오가피나무도 들어있고요. 또 초본식물로서 인삼도 바로 이 드릅나무과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 독활도 물론 드릅나무과 식물이고요. 자, 이 독활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에 여기 보면 아라리아의 코르다타의 라딕스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라딕스 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활의 뿌리를 약으로 쓴다. 물론 이 독활의 지상부 새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 한때 나물의 재료로서도 또 약선 요리의 재료로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또 연결이 되고 있는 또 일본 사람들도 이 독활의 새순을 식자재로서
몹시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새순을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라틴어 학명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라리아라고 하는 이 속명은 이 캐나다의 퀘벡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캐나다의 동쪽이죠. 아메리카 북미 대륙에서 동북부에 해당이 되겠고, 이 퀘벡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이 이민을 주로 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카나다라는 나라는 영연방 국가로서 영어가 공용어입니다만은 이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퀘벡의 의사인 여기 보면 사라신이라고 하는 분이 보낸 표본에 여기 보면 토르네포라고 하는 분이 식물명을 붙일 때 이 아라리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아라리아라는 말은 여기 그 소개된 걸로 보면은 이 이로콰이어족이라고 하는 이로콰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아마 북미에 있는 그런 원주민과 관련된 그런 언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로콰이어족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파이크나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감송 또는 감송향 또는 땅드름나무 이와 관련된 이와 같은 식물에 붙여진 이름이 아라리아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사람이 이와 같은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아마 원주민과 관련된 언어가 성명으로 붙여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컨티넨탈리스라고 하는 것은 대륙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북미도 대륙이죠. 그런 대륙 아마 이래서 이름이 종명이 컨티넨탈리스라고 하는 학명을 붙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코로다타라고 하는 종명은 코로다투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심장 모양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도칼이라고 하는 식물의 어떤 외부 형태학적 특징으로부터 이런 이름이 붙었다. 어떤 심장 모양의 이렇게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런 하트 모양은 잎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주로 보고 이와 같은 이름들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칼이라고 하는 우리 생약의 한방적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초서에 나와 있는 기록은 신고온하다, 신온한 그런 약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신온한 약들은 우리가 풍습사를 제거하는 그런 감기 몸살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이 이런 신온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칼은 거풍습약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풍습사를 제하는. 자, 풍한사가 외감이 되면은 본초학에서는 우리가 감기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풍열사도 우리가 외감이 될 때 이 상기도 염증을 동반을 하는 그런 감기 증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풍습사 하면은 여기 거풍습, 이렇게 거풍습, 거풍제습 이런 효능을 밑에 소개했는데요. 이와 같이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외감이 될 때는 우리 몸에 주로 이런 관절과 관련된 질환이 오는 곳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가 비가 좀 오려고 하면 습사가 동한다 그러죠. 이런 습사가 동하는 날, 이런 습기가 동하는 날, 주로 비 오기 전날이라든가 이럴 때 할머니들이 아유 어깨가 이렇게 담이 들고 아프네, 내일 비가 올라나 보다. 기가 막히게 이런 말들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 천기 안에 풍습, 그렇죠. 바람과 습사가 같이 동하는 그런 날씨에는
관절염 같은 이런 연결 부위가 아프고 신경통, 관절통 같은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임상에서도 느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거풍습약은 이런 풍습을 제한다는 효능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자, 신고온. 자, 맵고 쓰고 또는 따뜻한 성질, 맵고 쓴 맛이 같이 있으면서 따뜻한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과 신장과 방광경맥으로, 즉 간신경맥으로 귀경하는 약이다. 그러면 이 간과 신장경맥은 주로 우리 몸의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맥입니다. 자, 심장과 폐장경맥은 우리가 이 상체, 손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경맥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신은 주로 우리 하체 쪽으로 경맥이 흘러가는 그런 경맥입니다. 그래서 간신 방광경에 귀경하는 약이고, 자, 이쪽에 풍습사가 들어왔을 때, 주로 하체 부분에 풍습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풍습을 제거하면서, 자, 견비지통이라는 말은 이 저린 증상도 그리고 통증도 먹게 해준다 하는 말이죠. 자, 풍습에 외감이 돼가지고 관절염이나 이런 신경통 같은 게 온다고 하면 그럴 때 견비지통, 이렇게 저린 증상과 통증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표산한, 그야말로 감기 몸살에도 쓴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 표증을 풀어주고 풍환사 있죠? 차가운 기운을 분산해서 시켜준다 하는 말이죠. 신논 해표제의 의미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독칼은 감기 몸살에도 쓴다.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주로 하체 부분의 통증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게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밑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감기 몸살 걸렸을 때 하체통을 주로 개선하고 관절염, 류마티스에, 물론 이런 건 내장병이죠. 이런 경우에도 사용한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주로 교재로도 주로 사용을 했던 한방생약학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풍습사를 없앤다. 그 다음에 저린 증상을 제거하고 통증을 먹게 해준다. 견비지통, 그렇죠? 땀을 내서 한사를 분산해서 시켜준다. 그래서 맵고 따뜻한 성질의 것은 땀을 내서 이렇게 한사를 분산해서 시키는 그런 효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 디테르펜 계통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피마릭 액시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트리테르펜 계열의 오레아노릭 액시드, 그 다음에 폴리아세틸레닉 컴파운드로서 아라리아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독칼의 성분을 천연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디테르펜, 또 트리테르펜, 그 다음에 폴리아세틸렌, 그런 계통의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성분은 피마릭 액시드, 오레아노릭 액시드, 그 다음에 아라리아디올이라는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인가 하는 거죠. 이런 것은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천연물 중에서, 자, 테르페노이드라는 것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가 2개가 결합된 것은 탄소 10개짜리는 모노테르펜이라 했고, 디테르펜 계통의 물질은 20개짜리라 그랬습니다. 탄소 숫자가 20개짜리. 피마릭 액시드의 구조입니다만은, 자, 그리고 트리테르펜은 탄소가 30개짜리니까 이소프렌이 몇 개입니까? 5, 6이 30이죠. 6개가 결합한 그런 물질군을 트리테르펜이라고 합니다. 자, 디테르펜은 이소프렌이 4개가 결합하면 20개가 되겠죠.
자, 디터르펜과 트리터르펜,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디터르펜과 트리터르펜이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디터르펜이나 트리터르펜계 물질은 비향기 성분입니다. 휘발되지 않고요. 그런 약효 성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리활성은 염증과 진통, 그 다음에 혈전까지도, 이 트리테르펜은 혈전, 오레아노릭 액시드는 소염 진통 외에도 소염작용과 이런 혈전에도 아주 효과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오레아노릭 액시드는 간 기능 개선 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도칼의 천연물 성분이다 그러면 디터르펜의 염증과 진통에 대한 효능, 트리테르펜의 소염과, 그죠? 소염과 진통 또는 혈전, 이런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폴리아세틸렌의 컴파운드 같은 폴리아세틸렌 계통의 물질은 좀 지용성계 물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폴리아세틸렌도 연구에 의하면 항암 작용 같은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에 있는 폴리아세틸렌 계통의 물질도 항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선 아라리아 디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리돼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된 양리작용을 한번 보면, 항염작용 역시 디테르펜 계통의 물질이고요. 여기 카라기닌 유발 촉촉 부종 실험이라는 그 급성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항산화작용,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을 얘기했지만 제가 성분 얘기할 때 이것은 소개하지를 못했네요. 일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도 소개가 되는데, 주로 도칼에서는 2패 아마 이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통작용 역시 디터르페노이드, 그렇죠? 그래서 염증과 진통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디터르페노이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칵스2 이니비션에 대한 효능이 있다. 디터르페노이드 계통이라고 보는데, 자, 이 칵스2라고 하는 것은 시클로옥시게나제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시클로옥시게나제는 우리 세포막 인지진에 존재하는 아라키돈산을 프로스타그란딘이나 트롬복산으로 전환시켜주는 효소죠. 이 시클로옥시게나제를 우리가 약칭 COX, CO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시클로옥시게나제는 1과 2 타입이 있습니다. 1, 2 타입이 있는데, 이 COX1은 우리 몸의 전신에 발현하는 효소이고, 이 COX2는 주로 염증 조직에 발현하는 효소입니다. 특히 이 COX2를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위장장애를 막아줄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즈 개발에 중요한 연구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의약품에서 세레브렉스라든가 뭐 상품명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COX2 억제제로서의 위장장애가 없는 소염 진통제가 이미 신약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칼도 이 COX2 억제제로서의 신약 개발도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되고 있다. 그죠? 참 위장장애 때문에 아스피린이라든가 우리가 뭐 이부프로펜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쓰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들이 위장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COX1까지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COX1을 억제하면 위장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 자체가 소실되면서 위장장애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COX2의 경우는 염증 조직에서만 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위장장애를 막아줄 수 있는 소염 진통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마커가 되겠다. 이 COX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약학이나 또는 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향후 신약 개발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보람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칵스투 억제제, 즉 위장장애가 없는 소염진통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독하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관절염과 관련된 여러 혼합, 한약 혼합, 생약 혼합제로서 관절염 신약으로도 일부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잘 그 성분을 들여다보면 이 독활이나 오가피, 위령선과 같은 전통의학에서 관절염에 주로 사용하던 약들이 그 안에 혼합되어서 신약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칵스투 억제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독활의 관절염 약으로서의 개발이 일부 혼합물 형태로서 되고 있지만, 성분 레벨에서도 이 독활의 디테르펜 계통의 물질을 선택적으로 분해를 해서 신약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천연물화학을 전공하는 그런 학도들에게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천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디테르펜 계통의 성분이 이것을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천식을 일으키는 데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은 주로 또 로이코토리엔이라고 하는,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 보통 이것은 이 세포막 인질의 아라키돈산으로부터 이와 같은 생리물질도 생성이 되는데요.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리폭시게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런 물질이, 천식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소개되는 것은 정확한 메커니즘을 내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기전 안에서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연구가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트리아실 그리세롤 바이오신세시스 억제작용, 즉 트리아실 그리세롤이라고 하는 어떤 지방, 그렇죠?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의 생합성을 억제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방 생성과 관련되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곳에 지방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 독활이 또 관여한다. 그런 점에서는 비만과 관련돼서 앞으로 연구가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 개선작용이 역시 피마리객시드, 디디에르펜과 관련된 물질이 효능이 있다. 자,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사와 관련되는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방암 개선작용, 이것은 폴리아세틸레닉 컴파운드다, 아라리아디올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성분 얘기하면서 이 폴리아세틸린 계통의 항암작용이 인삼에서도 소개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런 효능이 이런 지용성 물질 가운데 존재하고요. 항허열작용이 있다. 이 오레아노릭 액시드, 이거 트리테르펜입니다. 항허열작용이다. 이 허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혈관 내에 특히 그 뇌에 허열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 같은 것이 올 수가 있죠. 특정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혀가지고 이것이 그 주변의 조직이 괴사되고 하는 그런 질환들이죠. 이런 허혈성 질환,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양리작용이 보고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활 기생탕이라는 방제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독활과 기생, 그러니까 상기생이라고 하는 이 관절염이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약이 여기 중심약으로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군약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독활 기생탕, 상기생과 독활이 중심이겠구나 하는 것이 이 방제명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거품 제습약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거기에 당기 작약과 같은 보혈제, 그 다음에 숙지황 보혈보흠제, 혈액순환 청궁제, 청궁, 그 다음에 보기제 인삼, 그죠? 복용, 보기뿐만 아니라 이뇨,
우슬, 혈전뿐만 아니라 관절, 두충, 보양제이면서도 관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통 같은데 진교, 그 다음에 방풍, 세신, 육계 이런 약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 쓰느냐 하는 것은 간과 신장의 음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풍습사에 외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게 찬 기운이 있다 그러면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이나 겨울 같은데 이런 것이 더 많겠죠. 추운 차가운 기운과 이런 찬바람과 그 다음에 습사가 같이 동하는 날 이 간과 신장의 음액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풍습사에 외감이 돼서 하체통, 특히 허리나 다리, 무릎 이런 것이 땡기고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물론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같이 올 때 독칼기생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관절염 환자들 중에 내가 혹시 이런 독칼기생탕, 간이나 신장의 음액이 부족하면서 내가 풍습사에 외감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관절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 선생의 그런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물론 약사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약 조대 자격증이 있는 약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독칼기생탕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응용은 그런 신경통, 그 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 그렇죠? 각기병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